전세 사기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여성의 빈소가 마련된 가운데 대책위원회를 출범한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를 허술한 제도에서 나온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피해 매물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 총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적극적인 가담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주말 기자회견을 예고한 송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가 전담 수사부서 설치와 양형 기준 상향 추진 등 범정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 판매 글을 차단하지 못하면 정부 대책도 효과를 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달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기존 인하폭 그대로 넉 달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최근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까지 사실상 반도체 공급 독립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혈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6월 초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예년 기온을 되찾겠지만 남부지방은 경주가 31도까지 오르며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최근 20,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하면서 더는 이런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어제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텅 빈 장례식장 복도 한쪽에 하얀 추모 화환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 9천만 원을 통째로 날린 뒤 수도 요금까지 밀린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했던 30대 여성 A씨의 마지막을 위로하는 글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들은 최근 2달 새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벌써 3명째. 허망한 죽음을 보다 못한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A씨의 빈소가 설치된 어제 전국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생색내기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즉각 마련하라!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세를 조직적으로 부풀리거나 임대인이 수십억 원을 체납해도 미리 알 수 없는 허술한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떻게 제도가 이런가? 알면 알수록 이런 피해 분명히 예상했을 텐데 왜 제재도 하나도 하지 않았나?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고 지난 2월 첫 희생자까지 나왔지만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나열해 오히려 피해자들의 좌절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 2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나온 이후에야 국토부 장관은 부랴부랴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의미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피해자들의 주거권 안정을 위한 피해주택 경매 일시 정지와 가해자의 엄정한 수사,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로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세대가 1,000세대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 빌라의 1,787세대 가운데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세대는 60%에 가까운 1,066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6세대는 이미 낙찰돼 매각이 끝났고 261세대는 경매나 공매 기일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주택도 순차적으로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책위 측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신고받은 인천 지역 피해자 3,079세대 가운데 70%에 가까운 2,083세대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매물의 경매를 중단, 유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짚었습니다. 특별 단속과 법률 개정, 저리자금, 긴급 거처 지원 등 그간 정부 대책을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그보다 앞서 체결된 계약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겐 피해자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한 발 나아가 윤 대통령은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수차례 유찰 끝에 대부분 저가에 낙찰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급한 대로 이걸 막자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매 중지 주장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한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제가한 뒤에 국회도 전세 사기를 주제로 뜨거웠는데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개정 등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차별화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어떤 대책이든 정부의 방안에 협조하겠다, 피해자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과 2월에도 전세 사기에 대해 단속과 처벌,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점검 또 점검을 언급한 배경에는 이런 지시가 현장까지 닿지 않는 답답함이 녹아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세부 방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화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경매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세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속도를 늦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핵심 인물인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적극적인 가담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강화평 전 대전 구의원과 함께 송영길 캠프 돈봉투 전달책으로 지목된 허모 씨. YTN과 통화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사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얼굴 당연히 뵀죠. 저한테 서울 분위기 어때? 그러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 수준이지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요.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뿌릴 1,000만 원을 대준 혐의를 받는 조택상 전 인천 부시장도 앞서 이 전 부총장이 돈을 요구한 건 사실이지만 건네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줬으면 줬다고 그러지 그거 치사하게 거짓말하겠어요. 진짜 검찰 헛다리 짚고 지금 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자금 마련부터 봉투 조성, 전달에 모두 관여했다는 핵심 인물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 역시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총장은 최근 자신의 변호인에게 자기도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에 물꼬를 튼 건 결국 이 전 부총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내용만 보더라도 최소한 돈봉투 살포 정황이 녹음된 자신의 통화 내용을 뒷받침할 진술 정도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9천만 원 넘는 불법 자금 가운데 8천만 원을 끌어온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 여부를 알고 있을 보좌관 박모 씨도 곧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음에는 송 전 대표가 강 회장이 돈을 많이 썼는지 물었다는 이 전 부총장의 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연루 의혹을 부인한 송 전 대표 해명과 달리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거나 본인이 직접 금품을 나눠준 듯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인지했는지를 넘어 직접 모의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이 유출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으니 민주당에도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찰은 잇따라 알려진 녹취 내용에 당사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말을 맞출 수도 있다고 보고 보안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수사 속도는 더 끌어올리려는 분위기라 무엇보다 첫 신병 확보 시점과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22일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송 전 대표는 어제 YTN 취재진에 이번 주 토요일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송 전 대표는 당의 조기 귀국 요청을 비롯해 돈봉투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숨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한 별표인데 왜 외국으로 도망가서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국하게 된 과정도 사실은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해서 필요한 그런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송 전 대표가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니까 본인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를 우선 지켜보고요. 거기에서 좀 우리 국민이나 또 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또는 바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앞서서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이은 설화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고 발언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을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에 비유했다가 사과했었는데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조치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을 JMS에 빗대 논란을 빚은 지 하루 만에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김구 선생에 대해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겠지만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일 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일성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구 선생을 이용했다면서 TV 역사 프로그램이 북한의 전략까지 알려줘야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권력을 갖게 되면 역사를 왜곡한다면서 거기에 기초해 좌파 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토양을 만들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김구 선생을 임시정부 시절 좌우 압작을 일궈내고 광복 이후엔 마지막까지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국가를 추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만들려고 독립의 일생을 바친 김구 선생을 폄훼하는 건 파렴치하다면서
김기현 대표에게 망언을 계속 방관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당내 비윤계도 국민이 국민의힘을 버릴까 두렵다. 국민 상식과 괴리된 말을 하면 곤란하다며 일제히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서를 제기한 데 이어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민주당을 JMS에 빗대며 당 안팎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 지도부의 구성원으로서 순간이나마 비록 업무상 실수했다고 입이 10개라고도 저는 변명할 생각은 없고요. 김기현 대표가 당 지도부의 연이은 말실수에 대해 경고한 데다 당 윤리위원장 인선도 끝난 만큼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리위원장이 선임이 되셨고 윤리위원이 선임이 되면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거기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지. 당을 이끌고 있는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가 민생에 총력을 쏟으며 지지율 반등을 고심하고 있는 당 지도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 체제는 서울, 도쿄, 워싱턴 DC 등을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략적 위치인 전방에서 방어함으로써 한국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에 이어 사실상 반도체 공급 독립을 선언하는 관련 법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EU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는 내용의 반도체법을 시행하기로 합의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혈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초 총 2,800억 달러, 약 36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공포하며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언했습니다. But these industry leaders also see America is back.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미국의 이 같은 반도체 독립 선언이 나온 뒤 약 8개월 지나 이번에는 유럽연합 EU가 뒤를 이었습니다. EU의 기존 연구개발과 제조장비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EU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한 것입니다. 신규 입법안 추진 시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인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그리고 유럽의회, 이들 3자 간의 협의가 최종 타결된 것입니다. 당초 EU 집행위는 첨단 반도체 공장 육성만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특히 첨단 기술뿐 아니라 구형 공정의 생산 부분과 연구개발, 설계 부분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자립을 선언한 것으로 이를 위해 총 430억 유로, 약 62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투자를 통해서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EU가 반도체 생태계 자립을 위해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중국 등과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U 반도체법은 형식적 절차에 해당하는 유럽의회와 이사회 각각의 표결을 거쳐서 시행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가 4개월 동안 추가로 연장됩니다. 인하폭은 종전처럼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리터에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의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됩니다. 유류세 인하는 재작년 11월 시행 이후 고유가와 국민들의 유류비 완화,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계속 연장되어 왔는데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최근 넉 달 사이 적발된 마약 사범이 5,800명이 넘고 압수된 마약만 306kg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 인원은 24%, 압수 마약은 55% 증가했습니다. 압수된 마약은 306.8kg인데 필로폰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민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수사기관마다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마약 판매글이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는 속도를 차단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탓인데 최근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음지를 떠돌던 마약이 일상의 문턱을 넘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급기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피싱 사건으로 더는 마약 안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뿐 아니라 공개된 SNS에서도 다양한 은어를 활용해 마약을 사고 파는 불법 글이 넘치는 현실. 그 가운데 은어 하나를 골라 검색해봤더니 1시간 동안 60여 개, 1분에 1개꼴로 판매글이 쏟아졌습니다. 판매글을 타고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면 마약을 잘 받았다는 인증사진도 줄을 잇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가 일어난 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마약에 손을 뻗을 수 있게 하는 판매글만 막아도 예방 효과가 클 거라고 말합니다.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그런 다음에 현혹돼가지고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이 같은 판매글을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심의회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열릴 뿐이라 그 사이 판매글은 며칠씩 방치되고 또 불어납니다. 현행법은 불법 콘텐츠 차단을 위한 심의회의는 대면으로 열도록 규정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방심위 설명입니다. 때문에 마약 관련 불법 콘텐츠 차단을 서면으로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정부도 개정 의지를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방심위에서 심의에 올릴 마약 판매글을 검토하는 담당 인력은 겨우 2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명이 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2차 검토를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 발표대로 마약 판매글을 24시간 감시하는 1로봇이 도입돼도 최종 검토는 사람의 눈과 손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맡는 인력이 2명에서 더 늘지 않으면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진 않을 거라는 게 방심위 평가입니다. 각종 마약 범죄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온라인 불법 판매글들을 차단하는데 보다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출근길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아침 7시 반쯤 울산시 남구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보행로를 건너던 2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 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한 대가 뒤집혔고 각각 차를 몰던 운전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견인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전기차인 PBV, 즉 목적 기반 차량이 최근 기공식이 열린 기아 화성 공장에서 내후년에 출시됩니다. 교육이나 의료, 오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자유롭게 즐기는 PBV는 미래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4개의 바퀴 위에 상상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요. 병원 자동차, 로봇 자동차, 캠핑 자동차. 자동차의 공간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자 목적에 맞게 공간을 바꾸는 PBV 전기차는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공간이 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의 경로 설정, 군집 주행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없애고 교통과 물류 흐름을 최적화합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뒷좌석과 조수석은 물론 운전석도 이제 운전에서 해방돼 어떤 활동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부는 배터리를 깐 스케이트보드 형태인데 용도에 따라 길이를 4에서 6m로 조절 가능합니다. 대중교통과 다목적 공간, 의료 서비스, 주거 공간, 푸드트럭, 화물운송, 무선 충전 등 고객이 원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 주행 중 무선 충전과 태양광 충전이 가능한 것도 강점입니다. 미래형 상용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 세계 PBV 규모는 연평균 33%씩 늘어나 오는 2025년엔 130만 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현대자동차 그룹은 경기도 화성에 전용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기아는 고객 맞춤형 전기차인 PBV 사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전 세계 최초의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후년 선보일 최초의 PBV 차량은 중형급으로 개발돼 배달과 차량 호출, 기업 간 거래 수요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후 물류와 배송, 셔틀, 이동식 오피스나 스토어 등으로 활용할 대형과 소형, 중형 로보택시까지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폭행 사건으로 수배 중인 30대가 또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30대 여성 박모 씨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길거리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나던 사람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다른 폭행 사건으로 검찰 수배 중이어서 우선 신병을 넘겼으며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장난으로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적은 사진을 여러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4일 제주공항에서 친구 사진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적은 뒤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혐의입니다. 당시 사진을 전송받은 항공사 승무원이 신고해 경찰이 공항과 항공기 한 대를 수색했고 수색 대상 항공기는 2시간 늦게 출발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5분쯤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으로 서울과 김포 구간 물길을 잇는 수상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운항 노선을 정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1년 이내 수상버스를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종균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중심가 웨스트민스터 지하철역 출구와 템스강 리버버스 탑승장이 붙어 있습니다. 한 번에 약 200명이 탈 수 있고 시속 50km로 속도도 빠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유럽 출장 당시 직접 체험해본 교통수단입니다. 이 리버버스를 한강에 도입해 서울에서 김포까지 물길을 잇는 방안을 서울시는 적극 검토 중입니다. 수상버스 노선은 행주대교 남단부터 잠실까지 10개 선착장 약 30km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포시민은 셔틀버스나 노선버스 등을 통해 행주대교 남단까지 이동하면 여의도까지 수상버스로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제안한 40인승 수륙 양용버스는 시속 15km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버스와의 환승 할인이 가능한 수상버스 정기권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선착장까지의 접근성은 셔틀버스나 또 자전거 이용, 또 PM 등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지하철 또 버스와의 환승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운항 노선을 정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1년 이내에 수상버스를 한강에 띄울 예정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터진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인정을 하는 것부터가 대책의 시작이고 전세 사기 예방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정부가 수사를 비롯해서 피해자들 구제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 2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나온 이후에야 국토부 장관은 부랴부랴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의미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마디 말조차 없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정부는 지금 당장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전면적인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일시 중지하여 추가적인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십시오.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 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 A씨의 빈소가 인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아시안게임에 육상부문 국내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돼 출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포함해 남씨 일당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는 3명으로 모두 20, 30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일정 중단을 시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시행 지시를 내렸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수감 중인 이 전 부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돈봉투 전달 대상과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이 마련해온 9천여만 원을 봉투에 나눠 담아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수사의 단서가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당시 불법 자금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추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역할이 크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 결정적인 통화 녹음 파일이 발견됐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유동규 전 본부장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버릴 정도로 사건 은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최근에는 대장동 개발 뒷얘기를 상세히 폭로하며 이재명 저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 당시 실무자들을 잘 모른다고 발뺌한 이 대표에게 실망한 게 주된 이유로 전해졌는데 유 전 본부장의 변심은 결국 이 대표 기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이번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데에도 유 전 본부장처럼 한 사람의 태도가 바뀐 게 주요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바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입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3만여 개에 이르는 통화 녹음을 확보했는데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의 추궁에 이 전 부총장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토대로 검찰은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등에선 이 전 부총장이 10억 뒷돈 수사를 받을 때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에 느낀 실망감에 수사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이 같은 해석이 무성해지자 이 전 부총장은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돈봉투 의혹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윗선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로 차근히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강래구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금품을 줬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내년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비주류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국민의힘 김종인 전 위원장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는데 제3지대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탈당 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을 도왔던 금태섭 전 의원이 거대 양당과는 다른 새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한국 정치의 대안을 모색하자며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제3지대 세력화를 선언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한국 정치를 깨줄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세력입니다.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20년을 볼 때 거대 양당 모두 저출산이나 양극화 같은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 동안 속아왔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달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야의 비주류 정치인들이 모여 제3지대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과연 얼마나 세를 끌어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무당층이 30%에 육박하는 등 거대 양당에 대한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은 신당 창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유력 대선 주자나 영호남 등의 뚜렷한 지역 기반이 없다는 점이 신생 정치 세력 탄생의 걸림돌로 꼽힙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도 제3지대 동참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돈봉투 사건과 같이 자정 능력을 잃은 민주당에도 자극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필요성엔 적극 공감했습니다. 외부에서 쇼크가 있어야만 뭐 살아남든지 아니면 사멸하든지 둘 중에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한국 정치 발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국 정치에선 생존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온 제3지대가 거대 양당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이번에 세력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연이어 복무 이탈을 하는 등의 물의를 빚은 사회복무요원을 군 현역병으로 근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역 복무를 처벌로 보는 것이냐는 20대 남성들의 거센 반발에 양 의원은 하루 만에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병역 판정에서 4급을 받고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이른바 공익의 일탈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속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사회복무요원 근무에서 해제하고 남은 기간 현역 군인으로 비전투병 업무에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군복무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현역병 근무가 처벌이라는 의미인가? 아파서 공익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군대에 보내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줄지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사정이 계신 분들도 계셔서 그렇게 이미 판정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현역병으로 돌린다는 게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논란에 양정숙 의원은 하루 만에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의원실은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병무청에 줬을 뿐이고 강제 조항도 아닌데 의도와 달리 비판 대상이 된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도 사회적 이견이 확인된 만큼 토론회 등을 진행해 법안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20대 남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부랴부랴 법안을 걷어들였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두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 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공식 출범합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노동개혁 특위가 오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개혁 특위는 윤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 구성한 특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한국노총 출신 노동전문가인 이미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제1야당의 원내 협상을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후임자를 뽑는 이번 선거는 오는 28일에 치러지는데 3선의 박광온, 이원욱, 홍익표 의원과 재선의 김두관 의원이 4파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간 결선 투표를 통해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러시아 법원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된 미국 언론인의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실제 석방이 이뤄지더라도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인데 미뤄간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간첩 혐의로 구금된 월스트리트저널 모스크바 지국 특파원 에반 게르시코비치가 체포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금 결정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러시아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유리철창 안에서 대기하는 동안 미소 짓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법원은 그의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그제 우리나라를 비롯해 40여 나라 유엔 회원국이 즉각 석방을 촉구했지만 허사가 됐습니다. 변호인은 기각이 결정된 이후 언론에 게르시코비치 특파원이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투지가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Настроен дух у него боевой, он готов доказывать право на свободную журналистику, он готов защищаться. Сегодня в судебном заседании он делал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заявление, что... 지난달 30일 러시아 중부 도시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붙잡힌 게르시코비치 특파원이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중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로 미국 대사는 부당한 억류를 그만둘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The charges against Evan are baseless, and we call on the Russian Federation to immediately release him. 러시아와 죄수 교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석방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죄수 교환을 성사한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도 체포 이후 석방까지 러시아 감옥에 10달 정도 수감돼 있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격전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헤르손을 찾아 군 지휘부 회의에 참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공수부대 사령관 등 군 지도부로부터 현지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크렘린궁은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화 촉구를 무시한 채 나흘째 무력 분쟁을 이어온 북아프리카 수단의 양대 군벌이 부상자 후송 등을 위한 일시적인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수단 군부 지도자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과 무력 분쟁 중인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 측은 현지 시각 18일 트위터를 통해 24시간 동안의 인도적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르툼에서는 총성과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태국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3명이 사망하는 등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콕 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주말 태국 남부를 강타한 폭풍으로 조업 중이던 어선 등 선박 수십 척이 전복돼 3명이 익사했습니다. 나콘시 탐마라주 해안선을 따라 돌풍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45명이 구조됐지만 7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팔리는 돌고래 고기에서 허용 기준치의 100배에 가까운 수은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호주의 해양보전운동단체 액션포 돌핀스는 야후재팬에서 큰 코 돌고래 고기 2팩을 구매해 분석한 결과 각각 허용 기준치의 98배와 80배에 이르는 수은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충남 청양의 천년고찰 장곡사에 고이 보관돼 있던 미륵불 그림이 첫 서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야외 버페 때 거는 대형 부처 그림인 괴불이 11년 만에 장곡사에서 나와 시민과 만납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9m에 이르는 장곡사 괴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걸렸습니다. 국보 장곡사 괴불 전시는 2012년 3월 통도사 성보박물관 전시 이후 처음입니다. 화폭 중앙에 연꽃가지를 든 미륵불이 잔잔한 미소를 띠며 서 있고 그 좌우에 비로 잔나불과 노사나불이 그려져 있습니다. 317폭을 단단히 이어붙인 바탕천엔 보살과 열애 천왕 등 형상 39구가 빼곡합니다. 형상 옆에 하나하나 명칭이 적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조선 후기의 괴불로 120여 건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록이나 화기를 통해서 미륵불이라고 알려진 것이 이 장곡사 괴불을 포함해서 단 2점 있습니다. 화폭의 밑자락에 괴불이 걸린 시기와 행사명, 장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괴불은 야외에서 큰 법회를 진행할 때 법당 앞에 걸어놓던 부처 그림으로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고통 겪는 민심을 달랬습니다. 충남 청양 칠갑산 깊은 계곡에 장곡사뜰에 걸렸던 괴불이 서민을 위로해온 지도 어느덧 350년. 관람객 여러분께서 이 괴불을 보고 현실의 괴로움을 잊거나 이제 앞으로의 평안을 모두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려. 들고 따라가야 돼. 더 들어. 두루마리 형태로 말려있던 괴불을 펼치고 묵직한 괴불함을 설치하기까지 몇 시간의 정성. 장곡사 괴불은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올 가을까지 시민과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마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의 개봉을 앞두고 제임스 건 감독과 크리스 프렛 등 주연 배우들이 첫 번째 월드 투어 행선지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제임스 건 감독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 영화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생충과 마더를 좋아하고 정별기 감독의 악녀에서 이번 영화의 액션씬 힌트를 얻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연 배우인 크리스 프렛도 첫 한국 방문이 매우 흥분된다며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화, 음악의 리더로 활약하고 있고 자신도 뉴진스 팬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2달가량을 앞서가며 마치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은데요. 낮 동안 따뜻한 남풍에 강한 볕까지 더해지며 오늘 서울 낮 기온 28도, 홍성은 29도까지 오르는 등 중서부 지방은 어제보다 7도에서 많게는 14도나 높겠습니다. 또한 올 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어제 내린 비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풍부해졌습니다.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1.5도, 대구는 14.3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28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오르며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강릉은 21도, 부산과 여수는 19도 등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더위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절기 고구인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북부 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이맘때를 회복하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